TV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네. 김영민 님이 폭풍 전야 같은 밤을 보내고 맞이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이건 얼디린가? 얼디리님.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 어제 천기누설에서 제이비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제이비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예. 아, 그 웃음은 뭐죠? 그냥 멋쩍은 웃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싱싱이님이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김종배 시선 집중을 들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건 정답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거를 들으면 뉴스를 꿰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채널 고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 오전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조간이 지금 일제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간밤에 최종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보도가 좀 엇갈리는데요. 공통 분모만 추리면 선대위는 해체한다. 해체. 그래서 4-5개의 선대 본부 체제로 네. 슬림화한다. 네. 그다음에 선대 본부는 윤석열 후보가 직할로 직접 관리한다. 다만 선대 본부를 그래도 이끌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선임 본부장을 두느냐 네. 아니면 총괄 본부장을 두느냐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죠.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선임 본부장격으로 원희룡 현 정책 총괄 본부장이 선임을 맡을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은 권영세 네, 총괄 본부장을 두면서 권영세 의원이 총괄 본부장을 맡을 거다 이렇게 보도 여기서 약간 엇갈리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임태희 총괄 상원본부장을 통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어젯밤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동아일보만의 보도고요. 여기까지 나가지 않은 보도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심사. 윤핵관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어 왔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한다. 네. 라는 보도가 있고 또 아니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취는 윤석열 후보에게 맡겼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아무튼 핵심은 김종인 총괄과의 결별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점. 네.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 선언 이렇게 많이들 뽑았던데 네. 상황을 걷어내고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좀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승리의 결단이 될지 아니면 독배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할까요? 이 질문은? 뚜껑은 그거는 내일 할 게 아니라 3월 9일, 10일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네. 그렇잖아요.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 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윤석열 후보가 거의 모든 걸 거머쥐고 친정 체제로 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능력 문제는 둘째치고요. 네.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유권자의 접촉면.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받게 될 텐데. 네. 그런데 지금 너댓 개의 본부 체제로 그러니까 개편을 하고 본인이 직접 직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직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래서 총괄을 두느냐 아니면 선임을 두느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총괄을 두든 선임을 두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면면을 보면 과연 비록 슬림화된 선대본 체제를 하더라도 장악이 가능하겠느냐.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호흡이 정확히 맞을 거냐. 네. 요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김종인 체제보다는 삐걱거리는 게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내심이 어떻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끝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상명하복의 체제로 선대본 체제가 개편된다. 오히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이런 상황은 연출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거의 상명하복 체제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상명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후보는 그만큼의 지금 정치력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바로 그 점이 좀 궁금한데요. 김민호님은 혼자 연출, 대본, 연기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8793님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2201님 이게 진짜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인가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본인만 모를까요? 9930님 후보 본인이 만든 문제가 많은데 왜 자꾸 선대위만 바꿔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고요. 참고로 그 김종인 총괄이 이제 그 연기를 잘해달라고 했던 그 말을 네. 가지고 와서 배우 감독 비유를 한번 드리면 영화계에 보면 감독 겸 배우, 그냥 배우도 그냥 잠깐 나오는 단역이 아니라 주연 배우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일단 배우로 시작해서 배우로 잔뼈가 굵은 다음에 감독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러고요. 네. 로버트 레드포드 그러고요. 제가 좋아하는 조지 클루니 그렇고요. 아,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배우로 몇십 년간 내공을 다진 다음에 그 내공을 가지고 감독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행로는 정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관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인주일 라이프님이 코바나 컨텐츠가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주주삼방님은 제가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서로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일반인님은 어제 연기자 발언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아침에 조간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선대위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그리고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김근식 정세분석실장들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이 국군이 없다라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별이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코코님이 제일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루 전개됐던 장면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어제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움직임과 김종인 총괄을 대하는 움직임에는 일정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온도차가 있었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직공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네. 익명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대놓고 바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고 또 대표적 사퇴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는 결별 설이 익명 관계자에 의해서 그냥 흘러나오고 결별을 할 거다 아닐 거다 엇갈리는 보도가 춤을 췄었던 게 어제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김종인 총괄보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입장이 먼저 정리가 됐다. 그래서 어제 실행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기획이 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제 재선 의원들이 모인 다음에 오늘 의총 소집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전 10시에 의총을 소집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 여기서 이게 이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오전 10시 의총이 수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1시에 윤석열 후보의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조정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5일로 지금 맞춰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오늘 모든 걸 총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했고 오히려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보다 더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종인 총괄은 위촉된 사람이기 때문에 해촉하면 그만이에요. 김종인 총괄이 버틸 뭐가 없어요. 네. 권한이 없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면은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은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연판장 돌고 서명 돌고 내지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면서 아예 최고 의결기구를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네. 이런 어떤 폭력적 방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자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퇴를 해주느냐 이 갈림길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랑
정진석 의원 등이 이제 어제 한 발언들도 있고 오늘 또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워낙 상황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그냥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뭔가요? 초점은 선대위 개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선대위 개편하고 이준석 대표의 거치는 엄밀하게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선대위 개편과 이준석 대표의 거치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대위 개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지금 공격 방향으로 잡았던 게 이준석 대표라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밖에서 선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선대위 개편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엄밀하게 형식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별도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건 당 조직인 거잖아요.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선대위 그러니까 조직인 것이고. 네. 그런데 먼저 이준석 대표 거치 문제가 이야기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직할하는 걸 넘어서 당 전체까지 결국은 한 손에 장악을 하고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행동 개시가 시작이 행동이 이제 개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게 많은데요. 여기서 저는 또 눈길을 끌었던 게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서 이런 말이 또 나왔다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 있죠. 김미경 교수님. 네.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네. 한라인을 통해서 선대위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김 위원장은 윤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했다. 그래서 또 부인들이 등장을 했었다. 이것도 좀 재미난 제목이었는데 이것도 밑줄을 좀 긋고 이건 싶었어요. 이제 풍설 그 이제 두 부인 간의 어떤 소통과 관련된 풍설은 그 전에도 있었었어요. 사실은.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김종인 총괄이 선대위 그 총괄을 맡느냐 안 맡느냐, 합류하느냐 마느냐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풍설이 돌았는데 확인이 안 된 풍설이기 때문에 저도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게 좀 반복이 되고 있네요. 네, 궁금한 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인들과는 한라인이 발동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김진학 님이 어제 제이비타임 천기누설까지 정확히 짚었네요. 대단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시선집중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계속해서 시선집중해 주시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요거 지시를 하신 건가요?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토하라고? 네. 제가 우리 청년 선대위가 있는데 네네. 이 청년 선대위에서 이제 리스너 프로그램이라고 민원을 들어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탈모약 너무 부담된다. 이거 건강보험에 해야 된다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검토를 지시하라고 했는데 저도 주변에 이제 이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것도 건강에 가는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다.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제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탈모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확행 공약,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네. 공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을 심는다. 뽑는다가 아니고. 예, 이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탈모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표현이기 때문에 네. 심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뭐 어디 쏟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죠. 전국적 의제, 전국적 공약. 메가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4차 산업혁명까지 겹쳐서 삶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큰 그림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옳은지 그른지 요거는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얘기할 건 그냥 이런 현상을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현상을 짚는 것인데요. 옳든 그르든 선거판의 현실이 그렇다면 승부는 디테일에서 강론에서 갈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타겟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타겟, 즉 표적 집단의 소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아내느냐. 네. 그래서 정책화하느냐. 이게 결국은 후보들의 경쟁력을 가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바로 그런 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처지에 따른 이익 추구의 심리를 반영을 하겠다. 여러 갈래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설정한 거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는데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이스카이님이 탈모인으로서 저도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현님은 자궁경부암 백신도 비쌉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소소한 민원들이 또 공약으로 확실하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일인데 네. 일각에서는 한편 아직 공약도 아닌데 너무 홍보가 됐다. 이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털모자를 결합해서 모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홍보이기 이전에 반응이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니까 바로 올라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민하게 움직였던 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로 또 홍보 영상 찍었던데요. 맞습니다. 이재명은 신민다면서 머리를 싹 쓸어 넘기는. 네. 그거 보셨습니까? 내 머리를 위해 이재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재빠르게 이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타서 이제 홍보 네.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진 님이 탈모약이 너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소소한 공약들이 표심을 가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민심을 파고들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건 3부에 강훈식 의원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건보 적용이 되느냐 말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건보 비용 이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재정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3부에서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지에 이 방역 패스를 의무화한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취직이나 자격시험에 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면서 이것이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정부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한 번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처지에서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학습권을 도 아니면 모식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너무 가혹하죠. 그런 점에서 이런 고충 이런 것들을 반영한 판단이다.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백신 접종자에게서도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서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러면 지금 도대체 뭘 어쩌자라는 거죠? 그러면 접종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맥락상 놓고 본다면 그럼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재판부는 어떤 판단으로 이런 어떤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을까요? 저는 그게 의아하고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네. 지금 일반인님이 건강권도 있는데요 라고 반론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 네. 이재갑 교수는 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방역 정책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법원이 가지게 됐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 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 줘야 방역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거다. 이런 우려인데요. 사실 네.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는 바로 이제 그 지금 본안소송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또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또 관건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나오더라도 그 과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